여러분 반가워요. 이노경이에요. 이번에는 경찰학개론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찰 조직법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찰법은 경찰의 조직, 경찰의 작용, 경찰의 구제에 관한 법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경찰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경찰 조직은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람도 예를 들면 뼈대를 중심으로 사람이 만들어져 있죠. 뼈가 있고 그 주변에 뭐 신경이 있고 근육이 있고 혈관이 있고 뭐 그다음 피부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뼈대를 보는 거예요. 뼈대. 경찰 조직의 큰 틀, 뼈대, 골격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 경찰 조직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직법은 경찰기관의 명칭, 예를 들면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뭐 파출소, 지구대, 뭐 경찰서 이런 거죠. 그죠? 경찰기관의 명칭, 그 다음에 권한, 뭐 경찰청장의 권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 뭐 경찰서장의 권한, 뭐 지구대의 권한 다 다릅니다. 그 다음 경찰관청 상원의 관계 등 경찰의 기본 조직과 직무의 범위, 그 기관의 종류에 따라 직무 범위가 달라요. 등을 정하는 것이 바로 경찰 조직이라는 겁니다. 경찰 조직법이라는 법 명칭은 없습니다. 경찰 조직에 대해서 규정한 법을 통틀어서 경찰 조직법 이렇게 부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 조직에 관한 어떤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근거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일단 정부조직법 29조입니다. 정부조직법 29조. 여기 29조에 보면 사항에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그러니까 이게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이죠. 하는 일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제 정부조직 29조 사항에는 경찰청의 소속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둔다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조직의 기본법이에요. 예를 들면 경찰청뿐만 아니고 뭐 검찰청, 그 다음에 뭐 각종 뭐 정부 18개 부처, 그 다음에 인사혁신처, 또 뭐 국가보훈처, 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런 뭐 부처, 청의 조직의 전반적인 것을 규정한 게 바로 정부조직법입니다. 그 중에서 29조는 경찰청을 두는 어떤 근거를 두고 만들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법률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이 법률이 바로 경찰 조직의 근거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의 명칭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여러분 요 법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경찰법이에요. 약칭 경찰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둘 다 두 개의 조직에 관한 법이죠. 그냥 경찰법입니다. 옛날엔 이 법 이름이 경찰법이었는데 약칭 이름도 경찰법이에요. 경찰법 하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구나. 이렇게 바로 이해하시게 됩니다. 이 법을 중심으로 여러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경찰행정의 주체입니다. 경찰행정을 누군가 하겠죠. 예를 들면 경찰서장이 어떤 교통단속을 했다. 어떤 범죄자를 체포했다. 이렇다면 그 법적인 효과는 누구에 기소되느냐. 경찰의 범인을 체포하면서 예를 들면 총을 쏴가지고 범인이 많이 다치거나 죽었다. 그때 어떤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 경찰은 개인이 지는 것이 아니고 그 경찰관은 국가경찰이죠. 그러니까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는 주체, 이게 바로 경찰행정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효과를 누가 받느냐, 법적 효과의 기속자가 누구냐 하는 게 주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 경찰관이 총을 잘못 쏴서 누군가 죽거나 다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국가배상법에 근거해서. 국가가 경찰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의 주체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입니다. 요거는 2021년 7월 1일자로 자치경찰제가 내륙에, 제주도를 제한 내륙에 전면 도입됨으로 인해서 경찰행정의 주체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경찰행정의 주체가 아니었어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경찰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로 관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경찰 사무의 주체가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경찰 사무의 주체가 요 5개입니다. 줄여서 그냥 시도라고 불러요. 시도. 그러니까 시도는 자치경찰 행정의 주체가 된다는 거죠. 자치경찰 사무의 주체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치경찰이 뭔가를 잘못을 했다. 또는 뭔가 어떤 업무를 집행했다. 사무를 처리하면 그 법적인 효과는 서울특별시가 받는다는 뜻이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부산광역시에 근무하는 자치경찰이 뭔가 업무를 집행했다. 그러면 그 효과는 부산광역시가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해요.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라 해가지고 세종시만의 어떤 고유한 어떤 권한을 상당히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도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뭐 이런 데가 도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해요. 제주도하고 세종시는 특별히 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시나 일반 도하고 달리 광범위한 자치적 권한을 많이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 붙었어요. 그러니 이 5개 시도는 경찰행정의 주체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초자치단체는 경찰행정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남도, 의령군, 창녕군, 그 다음에 창원시 인구 100만이 넘죠. 100만이 넘지만 아직 광역자치단체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기 도는 광역자치단체인 도죠. 그렇잖아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는 다 광역자치단체예요. 세종시 같은 데는 인구가 10만밖에 안 되지만 광역자치단체로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원시, 수원시는 인구가 굉장히 많지만 이거는 기초자치단체에 불과해요. 그래서 경찰행정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데는 자치경찰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치경찰이 없고 국가경찰만 있습니다. 이런 데는 자치경찰이 있다는 뜻이죠. 경상남도 자치경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안에 있는 창원시에는 자치경찰이 없어요. 경상남도 자치경찰이 경상남도 전체의 자치경찰 사무를 처리합니다. 창원시에 소속된 자치경찰은 없다는 뜻입니다. 수원시에 소속된 자치경찰도 없습니다. 용인시에 소속된 자치경찰도 없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기초자치단체는 경찰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부산시에 있는 부산 수영구, 해운대구, 이거는 해운대구, 수영구는 경찰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부산광역시만 경찰의 주체가 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자치경찰이 없습니다. 수영구청장의 지휘를 받는 자치경찰이 없어요. 해운대구청장의 지휘를 받는 자치경찰이 없습니다. 서울시 특별시의 종로구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치경찰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제주도도 제주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치경찰은 있으나 제주도의 서귀포시 또는 제주시 소속의 자치경찰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경찰행정기관입니다. 경찰행정기관은 행정주체를 위해서 현실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기관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치안센터장 이런 사람들은
경찰행정기관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경찰 업무를 지금 현실적으로 수행하죠. 이 사람들이 수행한 경찰 업무의 법적인 효과는 누구에게 발생하느냐면 경찰행정의 주체인 국가에 발생해요. 국가에 발생.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경찰행정의 주체와 경찰행정기관은 다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의 남부경찰서의 어떤 경찰관이 어떤 경찰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면 그 경찰행정기관입니다. 경찰행정기관인데 그 법적인 효과는 국가인 경찰행정 주체인 국가에 발생한다는 거죠. 자, 행정기관과 행정주체는 다르다. 자, 세부적으로 경찰행정기관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파란 글씨로 된 것이 경찰행정기관의 종류입니다. 경찰행정관청이 있고 경찰의결기관이 있고 자문기관이 있고 집행기관이 있고 경찰보조기관, 보좌기관 크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행정관청입니다. 경찰행정관청. 예를 들면 우리 경찰청장, 지방이 아니고 시도경찰청장입니다. 제가 수정한다고 했는데 빠졌네요. 지방경찰청장이 지방이 빠지고 시도경찰청장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지방경찰청장은 시도경찰청장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장, 이런 사람들은 경찰행정관청이라고 해요. 여기서 관청이란 말은 대내적으로 경찰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이 결정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동시에 가진 사람을 경찰행정관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여기 경찰서장, 부산 진경찰서장, 남부경찰서장, 해운대 경찰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관청입니다. 부산경찰청장 관청입니다. 서울경찰청장 관청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장 한 명밖에 없죠. 전국에 치안총각 관청입니다. 대내적 의사결정권, 대외적 의사표시권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의결기관은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경찰징계위원회 같은 이런 것들이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이것도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새로 신설된 위원회입니다. 이런 어떤 위원회는 의결기관으로 불러요. 경찰의결기관입니다. 내부적 의사결정권은 갖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치안사무에 관한 중요한 것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표시는 못해요.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경찰청장이 그 의결에 따라야 됩니다. 표시권은 경찰청장이 갖고 있어요. 국가경찰위원회에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표시할 권한은 경찰청장이 갖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표시할 권한이 없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결정된 것을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장이 대외적으로 발표할 권한이 있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의결기관과 관청의 차이, 대외적 표시권이 있나 없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 자문기관은 내부적 결정권도 없고 대외적 표시권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치안행정 예비역하는 게 있는데 이 예비는 사실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찰발전위원회 이런 거 있어요. 경찰서 단위 또는 시도경찰청 단위로 경찰발전위원회,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외사협력위원회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자문기관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행정관청의 의사에 대해서 보조하는 자문 역할을 하는 자문기관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경찰집행기관은 순경부터 치안총관까지 모든 경찰관은 경찰 사무를 집행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 집행기관에 불과해요. 물론 이 치안총감은 집행기관이면서 행정관청이니까, 그죠? 관청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보조기관은
보조기관은 경찰 행정관청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기관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런 사람들을, 이런 조직을 개선조직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경찰청이 있으면 경찰청장은 관청이죠. 그 밑에 경찰청의 차장, 그 다음에 무슨 국장이 있어요. 생활안전국장, 그 다음에 교통경비국장, 경비국장, 그 다음에 공공안녕, 정보국장,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각종 과장, 그럼 계장, 이런 사람들은 개선조직이라고. 그런데 행정법상으로는 보조기관이라고 해요. 보조기관. 그 다음에 경찰서장 밑에 있는 지구대장, 파출소장, 제안센터장은 역시 경찰서장의 보조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보좌기관은 무슨 담당관, 감사관 이런 명칭이 붙었어요. 이 보좌기관은 주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행정관청을 보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이 구별이 안 됩니다. 이론상으로, 학문상으로는 구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표를 한번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경찰 글씨가 좀 흐립니다. 제가 이 다음에서 관련 자료를 찾았는데 아무리 깨끗한 걸 찾아도 이게 제일 깨끗한 거예요. 더 깨끗한 게 없더라고. 경찰청장 여기 있죠. 행정관청입니다. 그 다음에 차장 있죠. 경찰청장의 보조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생활안전국장, 교통국장, 경비국장, 공공안전정보국장, 무슨 국장 있죠. 이 국장들도 역시 개선조직으로서 보조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감사관, 대변인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나가 있죠. 이렇게 밑 수직을 안 내려오고 약간 내려와서 옆으로 퍼져 있죠. 요 감사관이라든가 대변인 이런 사람들은 보좌기관입니다.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고 행정관청을 보좌하는 사람.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장, 비서실장 이런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보좌기관이에요. 자, 그래서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개념을 여러분 잘 구분해 두시고,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예를 들면 서울경찰청장을 보면 여기 파란 글씨로 청문감사 담당관, 홍보 담당관, 1, 2차원 종합상황이 되어 있죠. 요 세 개는 보좌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안전차장, 수사차장, 자치경찰차장에서 차장이 3명이 있습니다. 이 차장은 보조기관입니다. 보조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공공안전차장 밑에 경무부장, 경비부장, 공공안전정보회사부장, 이 부장은 역시 공공안전차장의 보조기관이기도 하고 서울경찰청장의 보조기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사차장 밑에 수사신사 담당관, 요거는 수사차장의 보좌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수사부장, 안보수사부장은 수사차장의 보조기관, 또 서울경찰청의 보조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경찰차장 밑에 생활안전부장, 교통안전부장은 역시 자치경찰차장의 보조기관이면서 서울경찰청장의 보조기관입니다. 여기 있는 자치경찰차장도 새로 2021년 7월 1일에 신설된 조직입니다. 조직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직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공안전정보회사부도 전에는 정보부, 회사부 이랬는데 이제 이게 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이 없어지면서 경찰이 유일한 정보 수집기관이 되었습니다. 되면서 정보 수집의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범위를 축소하면서 공공안전정보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공안전정보 분야하고 회사를 합쳐서 공공안전정보회사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 간첩이라든가 국가보안사범을 담당하던 부서가 보안부였는데 그것이 이제 안보수사부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있죠? 안보수사차장 밑에 안보수사부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새로 개편된 조직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경찰청 조직도 하고 경찰청의 조직도
이 두 가지 보시면 보조기관, 보좌기관, 행정관청의 의미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경찰의 세부 조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아마 42페이지 내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먼저 경찰청입니다. 경찰청. 자, 경찰청은 우리나라의 경찰 사무에 대한 최고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전국에 딱 하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군동에 있습니다. 미군동에 있습니다. 자,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이렇게 있죠.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 경찰청에는 경찰청장이 중앙상급 보통 경찰 기관으로서 임기 2년의 임기 2년을 보장받고 있고 중임이 금지되고 있죠. 경찰청장은 딱 한 명 있습니다. 계급은 치안총감입니다. 왕부가 4개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은 탄핵소추의 대상이 됩니다. 매우 고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의 대상이 돼요. 검찰총장도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고 국세청장도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고 역시 경찰청장도 탄핵소추의 대상이 됩니다. 경찰청장의 임명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총리를 경위해서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경찰청장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청장은 전국의 경찰서를 신설하는 설치권자입니다. 부산에는 수영경찰서 신설안이 통과되었는데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지만 이 수영경찰서의 설치는 경찰청장이 결정을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대내적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고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죠. 이제 경찰청장의 의사표시는 결국은 국가의 의사표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수영경찰서는 수영군은 있는데 부산에는 수영경찰서가 없어서 수영경찰서를 만들어주라고 어떤 모 국회의원이 지역주민 의사를 반영해서 경찰청장한테 얘기를 한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에 소속된 기관으로는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등이 있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시도경찰청이 있는데 시도경찰청은 좀 전에는 무슨 지방경찰청인데 지방이란 말은 다 없어지면서 시도경찰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으면 서울경찰청, 부산 같으면 부산경찰청, 경기는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이렇게 다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시도경찰청장이 있죠. 시도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으로 보하도록 우리 경찰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 상급 보통 경찰 관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소속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특별시는 서울시 특별시밖에 없죠.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장은 서울특별시 소속이야. 그 다음에 부산경찰청은 부산광역시 소속. 세종경찰청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이렇게 됩니다. 제주경찰청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이렇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경상남도 경찰청장은 경상남도 소속.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특이하죠? 그 다음에 자, 소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적인 지휘감독은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권한은 지역경찰관서의 설치권자입니다. 여기서 지역경찰관서는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출장소를 말합니다. 지구대가 제일 큰 규모고 지구대장은 경감 또는 경정이 합니다. 그다음 파출소장은 한 경감 또는 경위가 하고 치안센터는 경찰관이 상주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상주하는데 가끔씩 치안센터장으로
경위급이 임명되는 수도 있습니다. 출장소는 아주 시골 낙도 같은데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장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의 설치권자는 경찰청장이고 지역경찰관서의 설치권자는 시도경찰청장입니다. 예를 들면 부산경찰청장이 어떤 지구대를 하나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부산경찰청장이 자기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다음은 경찰서장입니다.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 경정으로 보합니다. 부산 같으면은 해운대 경찰서장은 경무관이고 나머지 경찰서장은 다 총경입니다. 가끔은 울릉 경찰서장을 경정으로 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장은 3개의 계급 중에 상황에 따라서 경찰청장이 알아서 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하급 경찰관청이 되겠고 시도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찰의 계급을 한번 살펴보면 제일 위에 치안총감, 경찰청장 정부에 한 명 있습니다. 왕무가 4개죠. 그 다음에 치안정감은 왕무가 3개입니다. 서울경찰청장, 부산경찰청장, 경기경찰청장, 인천경찰청장, 그 다음에 경찰청 차장, 경찰대학장 6명의 치안정감이 있습니다. 치안감은 경찰청의 국장급 생활안전국장, 교통국장, 공공안전정보회사국장, 국장급은 거의 치안감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경찰청장 밑에 있는 국장급도 차장급도 치안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무관은 왕무가 1개입니다. 군대를 말하면 원스타급인데 부산 같으면 부산경찰청 부장이 3명 있습니다. 부산 부장이 3명 있는데 서울경찰청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한번 볼까요? 여기 차장이 셋인데 서울경찰청은 차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치안감입니다. 근데 부산 같으면 부산경찰청 밑에는 공공안전부장, 경무관, 수사부장, 경무관, 자치경찰부장, 경무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빼고는 시도경찰청장의 부장들은 다 경무관들이 합니다. 자, 이해하셨죠? 경무관이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서장은 거의 총경이 하죠. 거의 경찰서장은 총경이 합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의 과장급 경정, 그 다음에 시도경찰청장의 계장급은 경정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의 중요 부서의 계장 또는 팀장급은 경감입니다. 그 다음에 경위는 파출소장, 그 다음에 경찰서의 중요도가 떨어지는 팀장, 경위합니다. 그 다음에 고소고발 사건하면 경제범죄수사팀의 팀장 또는 팀원은 주로 경위입니다. 지구대 순찰팀이 있으면 팀장들은 경위하면 경감입니다. 경위는 팀장도 있고 팀원도 있어요. 규모가 큰 데는 경위는 팀원, 규모가 작은 데는 팀장. 그 다음에 경사, 문화 입사기 4개, 경사, 경장, 순경이죠. 순경은 문화 입사기 2개입니다. 그 다음에 의무경찰은 문화 입사기 1개. 이렇게 해서 순경, 경장, 경사. 요 경사까지를 비간부라 부르고 경위부터 경위 이상을 간부라 불러요. 그리고 수사 측면에서 보면 순경, 경장, 경사를 사법경찰리라 부르고 경위 이상을 사법경찰관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에서 모두 몇 개입니까? 의무경찰 빼고 직업경찰만 따지면 11개의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자치경찰단입니다. 여러분 좀 생소할 거예요. 제주도에는 자치경찰단이 있습니다. 설치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령 특별법인데 줄여서 제주특별법으로 보겠습니다. 제주특별법. 자, 여기 근거에서 자치경찰단장인데 자치경찰단장은 경무관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명권자는 제주도지사가 임명을 해요. 근데 지휘감독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경찰단의 사무는 좀 생소한데 여러분, 제주도의 생활안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청소는 범죄 단속도 하고 선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가정폭력, 학교폭력 수사도 하고 가정폭력 예방활동도 하고 학교폭력 예방활동도 하고 청소년 선도활동도 하고 뭐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 지역교통 활동을 합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뭐 어떤 단속, 그 다음에 예방지도, 그 다음에 교통정리 이런 거 다 하죠. 그 다음에 지역경찰 관서에 대한 어떤 경비 사무, 그죠? 그 제주도에 중요한 시설에 대한 어떤 경비 사무도 합니다. 시설을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관광객의 어떤 지도, 단속, 보호 이런 것도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자치경찰 간의 직무 범위를 정한 사경의 직무입니다. 이 사경은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말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환경범죄, 산림범죄, 관광범죄, 식품위생범죄, 자동차범죄 등 17가지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해요. 특사경은 특별사법경찰 관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사법경찰 관리의 업무는 못하고 요 환경, 산림, 관광, 식품위생, 자동차범죄 뭐 이런 등 17가지 사무를 정해놨어요. 이 17가지 특별사법경찰 관리, 특별사법경찰 사법 업무만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번호파, 자동차 불법 개조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의 수사예요. 예를 들면 식품위생인데 식품 제조 허가를 받지 않고 식품을 유통했다. 또는 부정불량 식품을 유통했다. 제주자치경찰단 수사 대상입니다. 관광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이거 제주자치경찰단 수사 대상이에요. 제주도에 산림을 훼손했다. 돌을 들고 갔다. 나무를 뽑았다. 이거 제주자치경찰단의 수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 자치경찰단도 일반적인 어떤 이런 지역 주민을 위한 활동도 하지만 수사 업무도 하는데 제한된 업무한다. 17가지 사업만 수사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뭐 일반 절도사법, 강도사법, 살인사건 났다. 제주자치경찰도 수사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국가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국가경찰인 제주경찰청이 있고 자치경찰인 제주자치경찰단이 동시에 존재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주경찰청장은 국가경찰인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요. 그런데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도에서 임명하고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을 받아요. 완전히 소속도 다르고 지휘감독도 다릅니다. 그래서 제주경찰청과 제주자치경찰단은 어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다음은 국가경찰위원회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법 7조에 근거해서 설치했습니다. 경찰의 민족 운영과 정책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의결기관이에요.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경찰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경찰위원회 구성은 총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7인 중에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대학 동기 1명이 국가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3년 임기를 마치고 그만뒀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정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임기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3년이고 한 번 하면 끝입니다. 연임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을 임명할 때는 행안부 장관을 제청으로 총리를 겸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경찰위원회는 주로 경찰청장이 어떤 의사결정을 치안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 국가경찰위원회의 사전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중요한 치안 정책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경찰청장이 대외적으로 발표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경찰청장이 독단적으로 경찰 운영하는 것을 좀
제어하는, 제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2021년 7월에 신설되었습니다. 소속은 시도지사 소속입니다. 구성은 위원장 1명, 위원 여성인데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5명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하고 똑같죠? 이거는 위원회 임명은 조금 독특합니다. 아주 독특해요. 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시도의회에서 추천한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한 1명,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사람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 참 말도 길어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또 위원추천위원회를 또 만들어요. 위원추천위원회에서 한 명 추천해요. 그 다음에 시도의사가 지명하는 한 명. 이렇게 해서 위원이 임명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설명을 잘못해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에서 한 명이 아니고 2명입니다. 2명. 그래서 총 7명이 됩니다. 7명이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의사가 임명을 한다. 아시겠죠? 자, 시도의사가 결국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임명을 합니다. 부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부산 출신 총경 2분이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모두 2분 다 제가 잘 아는 분들이에요. 아주 인격과 지식과 전문성이 상당히 뛰어난 분들입니다. 제가 이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부산경찰청 맞은편에 국민영웅공단 18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자치경찰 실무협의회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위원회 소속으로 실무적인 문제를 해봐야 해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밑에 구성은 직원들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부산시 교육청, 그 다음에 경찰, 이런 소방, 이런 사람들 다 해가지고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안행정협의회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기면서 치안행정협의회는 폐지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경찰 조직에 관한, 경찰 조직부에 대한 어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